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아 맞네. 예.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서상현 수석연구원과 함께 사우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사우디는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고 그렇죠. 중국이랑 친해지고 있다면서요? 네네. 예, 맞습니다. 뭘 노린 겁니까? 일단 사우디 입장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빈살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간의 관계, 특히 이제 그 가스크지 그 기자 살해 사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치가 인권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가시쿠지 그 기자 살해에 빈살만이 관여됐다 이런 이제 미 정보부에 이제 보고가 있다 보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그 연설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빈 살만을 전 세계에서 왕따를 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진짜 가시쿠지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세계에서 인권 탄압하는 나라가 하나둘이 아닌데 전략적으로 뭘 미워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 트집 잡는 거지. 사실 이제 사우디하고 예. 미국 관계를 보면은 당에 따라서 집권 당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중동에서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갑니다. 예. 이란을 강경하게 하게 되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이란과 네. 사우디는 서로 사이 안 좋으니까. 척을 지고 있으니까. 공화당하고 사우디하고 사이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 가능한 한 이란을 좀 국제사회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이란과의 핵 협상을 타결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이 부상하게 되면 사우디가 불안해집니다. 아, 우리나라 파란 당은 뭐 중국, 미국 중에 이 나라 좋아하고 우리나라 빨간 당은 또 반대 나라 좋아하고 똑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다가 바이든이 또 이제 인권 문제 더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또 오바마 때는 부통령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옛날 과거 때 오바마 정권 때부터 이제 이게 이어져 오면서 사실 이제 사우디하고 사실 자체가 빈 살만을 떠나서 사우디아 자체가 이렇게 크게 이제 이 미국하고는 사이가 좀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기자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인권 문제까지 터지면서 빈 살만하고는 안 좋고 또 특히 이제 빈 살만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지금 현재 이제 살만 국왕 같으면은 미국에 그냥 고분고분하면서 예. 그래 우리가 좀 잘못했다 좀 봐줘라 이렇게 하지만은 빈 살만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야 그래 뭐 과거의 미국이지 우리가 뭐 미국뿐이 없냐. 우리는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다. 대안이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특히 이제 그래서 중국하고 가까워진다. 특히 이제 중국이 사우디 석유의 약 한 25%를 수입하거든요. 최대 수입국입니다.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파트너로서도 이제 이 중국이 중요해지고 또 이제 중국하고 이 빈살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하고 원화 석유를 갖다 원화로 결제하겠다. 이건 미국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누르고 있던 페트로 그 달러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이 악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중국하고 요즘 우리 박사님이 또 아프리카도 전공하셨다니까. 중국하고 아프리카하고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하다면서요? 친하죠. 아주 친하죠.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은 아프리카에 지금 현재는 한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뭐 했다고? 대사관이 아프리카 54개 나라가 있는데 네. 54개국의 대사관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대사관이? 예, 있습니다. 한국은 22개 나라 정도가 있고. 그래요? 예. 없는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중국은 없는 데 없고 이 한 나라는 이제 한 국가는 대만을 아직까지 이제 지지를 하고 있어서 중국하고 수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중에 예. 어떤 나라가 야 그런 소신 있는 나라가 꼿꼿한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 수리남? 스와질랜드라고 지금은 국명을 바꿨지만 과거에 이제 스와질랜드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남아공안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그 국가인데 이 국가는 아직까지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안 하고 대만하고만 이제 관계하고 있어서 그래서 유일하게 중국 대사관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다. 그 정도로 이제 정치적으로도 밀집해 있고 사실 이제 중국하고 아프리카하고 이 가까워진 계기는
1955년도에 그 반둥 회의라고 아시죠? 반둥 회의 비동맹 회의를 이제 이렇게 제3세계 국가들을 그렇죠. 인도하고 뭐 중국하고 또 유럽에는 뭐 유고 그 당시에 유고라는 네. 국가하고 이렇게 국가들을 모여서 제3세계를 묻는 이제 비동맹 회의가 1955년도에 열리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가 사실 실질적으로 국가들이 대부분 국가들이 독립한 게 1960년대 이후거든요. 그때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영향이 아프리카에서 커지고 또 거기다가 중국이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그 대혁명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기근 들어서 한 4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와중에도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식량 원조를 해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굉장히 끈끈해졌고 특히 이제 중국이 2000년 이후에 이제 이 산업화, 개방 네. 정책이 산업화되면서 자국이 가장 필요한 자원, 예를 들어서 원유, 석유라든지 뭐 철광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많다 보니까 예. 그에 대한 투자가 많아졌고 그걸 이용해서 사실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또 최근에는 이런 자원 개발보다는 또 아프리카 또 중국 시장 판매 시장으로서도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물건 팔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무역 관계가 2천억 달러 넘습니다. 와. 그래서 압도적으로 중국하고 아프리카가 이제 국가 베이스로 봤을 때는 이제 무역량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 미국이 과거에 2009년까지는 1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은 뭐 한 500억 달러 내외, 중국이 한 2천억 달러, 한 4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중국이 급속하게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부상하고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미국이 미중 간에 지금 현재 갈등을 일으키면서 견제하면서 예. 아시아 태평양 이제 이 중국을 진출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국제사회에서 최고 많은 그 유엔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대륙 아프리카입니다. 다 한 표씩 내니까. 예, 54개 국가가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에서의 또 중국 지지를 위해서도 아프리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중국하고 아프리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해가 관계가 맞고 있죠. 예. 아프리카는 그러면 미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가 인구도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자원도 많고 예.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네네.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프리카의 영향력이 적습니까?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단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과거에는 아프리카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 예. 아프리카 대륙 무역 1위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사실 원유입니다. 원유. 예, 원유였었는데 근데 미국이 이제 자친해서 셰일 혁명하면서 원유가 이제 자국도 남아서 이제 이렇게 외국 해외로 수출하는 예. 마당에 이제 아프리카산 원유를 이제 수입 안 하게 되면서 무역량이 이제 쪼그라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만큼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이 사실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봤을 때는 급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 개발 같은 이런 분야에서도 미국이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탈냉전 이후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눈을 돌리는 데가 동유럽이라든지 예.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동남아 이쪽으로 이제 눈을 많이 돌리게 됩니다. 그래 상대적으로 이제 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죠.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이제 거의 뭐 아프리카를 쳐다보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제 바이든 들어서서는 이제 중국이 워낙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좀 해줄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지원도 많이 하고 경제적 협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엔에 표 많은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많이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냉전 때는 큰 도움이 됐고 최근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 스포츠 행사 같은 게 하면은 예. 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현재 2030년에 뭐 사우디하고 우리하고 지금 현재 그 엑스포 국제 박람회 갖고 지금 현재 개최권을 두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이 엑스포 그 투표권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현재 35개국인가 이렇게 투표권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그 몰표만 받아도 거의 뭐 이렇게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제가 여쭙는 이유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네. 그동안 중동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석유 그래서 석유 자립이 안 되니까 석유를 계속 갖고 와야 되니까 이건 없으면 죽는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 갖는 거 이해가 되고 뭐 중국과 싸우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아프리카에는 왜 미국이 관심을 가지려고 해라고 한 질문에 야 우리도 엑스포 한번 해야지 이거는 그런 차원 미국 입장에 봤을 네. 때는 최근 네. 관심 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정치에 영향을 하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은 미국은 그 반대로 중국에 어느 정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아예 압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렇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친구했을 때 예. 예. 아프리카 국가들 절반 이상이 러시아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유엔에서 음. 그 러시아를 제재해야 된다 투표하는 데 있어서 네. 아프리카 절반 국가들 절반 이상이 반대했어요. 아. 반대가 아니고 예. 아예 기권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뭐 중국도 들어가고 러시아도 들어가고 해서 합병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의 입김이 약해지고 영향력이 그렇군요.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유 같은 이런 이해관계가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큰 이해관계 없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 핵심 광물인 뭐 코발트라든지 우리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코발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백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최근에 이제 미국도 IRA 해갖고 자국 내에 지금 현재 뭐 전기차라든지 그 배터리 자립을 위해서는 또 아프리카 이런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중국에서 안 나오는 자원 아프리카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점점 이제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자원 없는 그런 때문에.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원님 그러면 중국이랑 아프리카랑 많이 친해졌어요. 미국이 조금 소홀해진 틈을 타서 네네. 러시아하고 중국의 입김이 세진 건데 네네. 그걸 아프리카 국가들도 좋아합니까? 이게 미국은 이제 제끼 넌 필요 없어. 난 중국이랑 놀 거야. 네. 이런 분위기예요? 어떤 분위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장기적 독재하는 그 나라들.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우간다 같은 경우, 카메룬 같은 경우 40년 이상 이렇게 40년이요? 이렇게 80년에 집권해갖고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40년 넘게 이렇게 네. 집권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도 많고 하는데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국은 뭐 원조를 주더라도 다 그런 거버넌스 이걸 보거든요. 이 나라가 독재니 아니면 뭐 이게 잘 운영되는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는데 중국은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중국이 돈을 주면서 너네들이 독재든 뭐 이 나라가 뭐 거버넌스가 좋아서 민주주의 국가 같은 건 아무 상관 안 합니다. 뭐 자기 이해에 맞으면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정부 측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이 좋죠. 예. 그런데 이제 거꾸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중국이 투자해서 뭐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예. 이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오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한 100만 명 공식적으로 가 있다는데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한 200만 명 가까이가 아프리카에 거주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아주 시골에서도 상권을 왔더니 중국 애들이 다 휘쓰면서 아이고야. 중국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아프리카 시장 자체가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뭐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어류라든지 뭐 과거에 자기네들이 좀 생산했던 이런 제품들도 중국 제품들 다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또 부작용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뭐 예를 들어 케냐 이 철도 건설을 하게 되면은 예. 중국으로부터 모든 인력부터 시작해서 대모까지 다 가져옵니다. 중국 제품을 다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사실 케냐에서 이렇게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노동 인력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자기네들이 그럼 혜택이 뭐가 있냐 그래야 돼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땅만 내준다는 느낌이 들겠네요. 전부 다 가져와서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만이 이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중국도 최근에는 이제 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네들이 직접 이제 예를 들어 신발 공장, 뭐 어류 공장 이런 걸 다 가져와서 여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고용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바뀌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불만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 그 인식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5년마다 나오는 자료 조사가 있거든요. 앞으로 바로메타라는 이제 이 연구 기관에서 네. 그 5년마다 이제 아프리카 국민들이 어느 나라 그 전 세계 이제 어느 나라를 갖다 선호하냐, 좋아하냐 예. 이제 예. 이 설문조사가 있는데 2015년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슷했었습니다. 이렇게 예. 좋았는데 2020년 조사를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좀 나. 미국이 좀 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이렇게 낮아지고 그 이유가 이제 2010년대 이때는 막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아프리카 뭐 활발한 인프라도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예. 국민들이 좀 좋아하다가 나중에 실체를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중국의 부채 문제 예를 들어 뭐 스리랑카에서 이제 그 부채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 그 한바토비 그 항만을 갖다가 다 뺏겼죠. 뺏기는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사태가 또 케냐 이 철도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또 아프리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그런 막대한 이런 거대한 진출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우려하는 이런 또 상황도 있습니다. 쓴맛을 조금 보기 시작했군요. 중국 돈은 공짜가 없죠. 뭐
중국 돈 아니라 세상 어디든 공짜 돈은 없습니다만. 아프리카를 그동안 많이 연구해 오셨을 텐데 아프리카의 가능성, 뭐 자원도 많고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뭐 그러니까 항상 기대를 하는데 네네. 아프리카는 이래서 안 돼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좀 피부색 네. 이걸로 보면 이제 이 아프리카 이 사람들을 정의하는 게 많죠. 저 사람들은 약간 게으르고 그리고 뭐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약간 좀 무식해 보이나 이런 식의 이제 과거에는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야 되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었고 최근에는 물론 안 그렇죠. 뭐 아프리카인 중에서도 뭐 오바마 흑인계 오바마 대통령급 미국 대통령급이 나왔으니까 예.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아프리카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후진적이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 문화를 알면은 좀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문화를. 문화를 알면 이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할 때 과거에 뭐 가나를 순방했을 때 맨날 그가 뭐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너네들 한국을 봐라. 한국은 저 6.25 전쟁 같은 전쟁을 치르고도 저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한 예. 이런 국가다 하면서 가나하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나하고 한국을 비교한 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이제 헌팅턴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네. 그 옛날에 이제 문화가 중요하다는 책을 저술하면서 그 서문에 썼던 내용인데 저도 이제 그 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학생들한테 그걸 많이 인용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나하고 한국하고 가나는 1952년 57년에 독립했습니다. 예. 그 우리는 이제 45년에 독립했지만은 6.25 끝나고 했을 때 57년 되면은 가나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렇게 경제 비교해 보면은 가나가 좀 더 낫습니다. 가나는 뭐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자원도 지금은 이제 석유도 많이 나오고 해서 석유 자원도 있고 자원도 많고 해서 가나가 우리보다 훨씬 그때 1인당 소득도 높고 경제 사정이 좋았는데 이게 40년, 30년 후에 보니까 1인당 GDP 보면 한 15배 차이 납니다. 예. 우리는 이제 뭐 지금 현재 4만 달러 가까이 오고 있고 가나는 아직 2,000달러 네.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석학이 헌팅된 그 석학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 아프리카 문화하고 동아시아 문화하고 예.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예. 돈을 저축하든지 예. 이 자식 공부 위해서는 뭐든지 다 희생하는 이런 게 있어서 교육열하고 저축 문화가 발달됐는데 아프리카는 일단은 교육열 자체가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도 이제 교육 문제가 워낙 이제 하도화되고 하니까 교육을 좀 시키는데 부모가 자신이 먹고 살만하면은 굳이 아들한테 야 너네들 뭐 공부해갖고 내가 나만큼 먹고 살 뭐 자신 있느냐 뭐 공부 안 해도 나처럼 먹고 살면 된다 현재 내가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도 아버지 따라서 농사 지으면 농사 짓고 아버지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식으로 교육을 가르치고 되고 또 여기는 보면 이제 저축 문화가 없다 보니까 미래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거기서 끝나고 날씨가 좋아요? 날씨는 좋다기보다 변화가 없죠. 그 이제 예를 들어 가나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는 게 중요해요. 매일 똑같잖아. 대비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 문화도 없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미래 자원 가면 이제 이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후 탓, 그다음에 이런 뭐 날씨 탓, 그다음에 그 지역 탓으로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미국을 놓고 봐도 미국에 흑인이 있고 한국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구자들 공통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아프리카계 흑인계보다는 한국계가 동시에 출발해서 훨씬 더 빨리 성공을 한답니다. 네. 그 문화 자체가 뭐냐면 아프리카계가 미국에서도 여전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은 한국보다 낮고 떨어져요? 예, 그다음에 저축문화 이런 것도 흑인들을 기질이 보면 적항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계보다 흑인계들이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저축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아시아 계통들이 좀 많다. 물론 인구 대비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전체 뭐 절대수로서는 흑인계가 많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문화가 이제 이게 기반 자체가 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러게 우리가 워낙 옛날부터 침입을 많이 당하고 그에 이렇게 대비하는 버릇이 있었어. 아마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막 항상 변화에 대비해야지. 어? 이제 옛날 겨울에 대비해서 우리 미리. 역사 보면 구한말 근처에 뭐 이런 조선 후기에 보면 예. 진짜 엉망진창인 나라였거든요. 우리 우리 예.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고 뭐 세금을 걷는데 장부도 없고 토지 대장도 없고 이게 뭐 나라인지 군사인지 그때는 그랬던 나라가 조선 왕조실록 하나는 남겼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아마 언제부터 열심히 살았지? 과거에서 예. 신분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과거제도 과거제도 같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좀 이제 뭐 흑수저가 뭐 금수저를 뛰어넘기 힘들다 이런 이제 구조가 있다 하지만 사실 뭐 제가 어릴 때 저도 사실 이제 아주 저 시골에서 자라갖고 예. 도시 뭐 조그만 도시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더 큰 도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울은 이제 마지막 서울에서 이제 대학 보내듯이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개천에서 용나듯이 이제 이렇게 예. 좀 성장을 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를 밟을 수 있는 단계가 있지만은 아프리카에서는 뭐 그런 기회가 그렇게 좀 과거에- 좋게 해석하면 좀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낙천적인 모양이네요. 굉장히 기질적으로 낙천적이죠. 예. 어. 예. 낙천적인 게 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라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꾸 비관적이고 뭐 안 될 거야. 걱정되고 그래야 저쪽도 하고 불안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지. 맞습니다. 낙천적이면 뭐 사람 좋네.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아프리카도 이제 다 인터넷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 과거에는 이제 아프리카 사실이 고립되어 있는 이런 예. 이제 구조와 외부하고 접촉 자체가 많지도 않고 예. 약간 고립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아프리카가 뭐 인터넷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 개방되어 있어서 전 세계하고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젊은 층들은 뭐 서구하고 뭐 거의 비슷한 이제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뭐 어떻게 해서든 일할 기회가 있고 자기가 성공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디아스포라 해갖고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태원 가면은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들이 막 많아요. 상권을 네. 장악하고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깨어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IT 예를 들어서 모바일 뱅킹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좀 잘 됐다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원조가 사실 이제 케냐가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예. 케냐는 옛날 우리가 투지폰 아니 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그 폰 되기 전에 이미 그 투지폰 때부터 모바일 뱅킹을 다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07년부터 이 사람들은 뭐 이제 그 휴대폰 하나로 예. 차를 타고 시장 가서 뭐 결제를 하고 모든 걸 다 휴대폰 하나로 다 하는 모바일 뱅킹 이미 그때부터 발달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물론 이제 은행이 잘 없고 은행 구조가 없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이제 그 발달해서 그렇게 예. 되어서 이제 발달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동등한 이런 수준까지 올라온 또 산업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진출이 좀 덜한 편이죠.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됩니까, 아프리카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이제 그 전체 무역 거래에서 봐서도 우리가 1%뿐이 안 되니까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아프리카는 한 전체 한 1.8%에서 2%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 아프리카하고 한 180억 달러 이렇게 교육 규모가 예.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이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한 2%뿐이 안 될 정도로 아직은 아프리카에 대한 이런 뭐 기업들의 뭐 아직까지는 관심이 크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터리가 우리나라 또 굉장히 세계 뭐 중국 다음 우리가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우리가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배터리 주 원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배터리 이외에도 이제 또 아프리카가 그 소비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아프리카 55개 회원국들이 하나의 공동 시장으로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를 해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처럼 서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 기간을 이제 10년 이제 설정해서 예.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이제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이제 이런 모델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영내에서도 무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이제 아프리카 진출하려면 아프리카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관심이 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가 몇 나라라고 하셨죠? 55개국인데 회원은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하는 AU라고 하는 회원국은 55개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이제 그 모로코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서사하라라고 하는 이제 서사하라라고 예. 하는 예.
국가는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는 아니지만은 음. 여기가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자기네들은 이 국가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그래서 유엔에서는 54개국으로 등록되어 있지만은 회원국 자체는 55개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EU가 탄생하기 전에 경제 공동체부터 시작하고 그렇죠. 단일 통화까지 갔듯이 맞습니다. 아프리카도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단계로 가는데 이미 이제 아프리카는 지역마다 경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남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동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서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이렇게 있는데 그 이런 일부 지역 공동체들은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 자유시장하고 통화 이제 이 통화도 단일 통화로 이제 가는 그 서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 있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비자도 이제 서로 그냥 공동 되고? 비자를 해서 이제 가는 야, 아프리카 통화가 나오겠네요, 그럼. 예, 예. 유로 같은. 유로 같은 이제 지역별로 이제 지금 이제 뭐 서부 아프리카는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확대하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55개 회원국들이 이제 단일 이제 네.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아프리카는 어디가 반장이에요? 나라들 중에는 어떤 나라들 좀 케냐? 주목하면 아, 좋습니까? 아프리카 공화국이지. 지금 현재 가장 이제 교두보는 이제 남아공이죠. 남아공이 네.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선진화되어 있고 음. 그렇지만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근역별로 대표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최대 인구 많은 국가입니다. 2억 명이 넘는 인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체 GDP는 남아공보다 이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 최대 이제 경제 대국이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 예. 예. 그 서부 아프리카에서 이제 나이지리아가 대표하고 있고 동부 아프리카는 우리가 잘 아는 케냐가 좀 대표 케냐가 아무래도 이제 그 아프리카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예, 뭐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 북부 쪽은 이제 이집트가 이제 좀 이렇게 경제 가장 이제 규모도 크고 인구도 이제 뭐 그것도 이제 1억 명 가까이 되고 해서 가장 큰 이제 경제 시장.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면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 뭐 이런 순서로 친하게 지내면 돼요. 순서는 이제 우리가 뭐 정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54개국이라는 이 개별 국가로 우리 접근하기는 사실 이제 시간 낭비고 그렇죠. 또 예. 여러 가지 뭐 예. 낭비 요소가 많은데 그 지역에 이제 한 대표 국가를 선정해서 그걸 진출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인근 국가로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우리 기업들도 많이 채택하고 있죠. 예. 일단은 나이지리아. 일단은 그러니까 남아공이 이제 남아공. 가장 많습니다. 남아공에 이제 남아공. 우리나라 이제 이 지사들, 기업들 지사들이 한 거의 절반이 남아공에 있고 네. 예. 거기는 날씨가 좋죠. 남아공 우리보다 훨씬 날씨가 좋죠.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고 여름도 이제 이 일단은 그 습도가 없다 보니까 예, 사계절도 뚜렷한데 그렇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그렇습니다. 이제 좋고. 뭐 그늘에만 있으면 더운 게 없으니까 야, 좋고 겨울에는 별로 안 춥습니까? 겨울은 이제 가끔 가다가 눈도 오고 영하로 떨어지긴 하는데 예. 뭐 거의 뭐 날씨가 영하로 잘 안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날씨가 겨울 참 되면 굉장히 다정하네, 춥습니다. 스위스하네.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굉장히 추워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처럼 난방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 난방 별로 시설이 안 없다 추우니까 보니까 난방 시설을 안 예, 하는군요. 주로 이제 이렇게 라디에이터 같은 걸 이제 키우면서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6월달 우리하고 이제 이 위도가 반대하다 보니까 네. 6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겨울 들어와서 6월달, 7월달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좀 그 머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갈 때 보면 이제 전기 담요 같은 걸 가져가서 깔아놓고 이제 생활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남아공은 그리고 예, 예. 완전 백인들이 아직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정치는 남아공은? 이제 완전 흑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예. 이제 경제도 이제 흑인들이 많이 좀 가져왔죠. 이제 예. 과거에는 이제 뭐 백인들이 이 뭐 은행부터 금융부터 시작해서 뭐 주요 광산, 토지 이런 건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은 백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경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블랙 다이아몬드를 해서 정치권의 덤에 업은 이제 이런 저 흑인들이 많이 그것도 이제 부정부패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또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남아공이 사실은 이제 이 과거에 백인 정권 때는 좀 볼 수 없는 이 부패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정치나 경제 구조가 좀 안 좋아지는 오히려. 예, 오히려 저 안 좋아지는 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안타까운 이제 그런 심정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하고 전임 대통령 주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17건의 그 부정부패 사건으로 제목으로 이렇게 이 검찰에 기소까지 돼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뭐 우리 지도자부터 이제 부정부패 요소가 많아서 이게 또 외국인들이 들어서 또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걸림돌 중에 하나이고. 검찰은 중립적입니까? 그건 또 보장 못하죠. 왜 검찰은 물어봅니까? 궁금해서. 그건 물어보면 안 됩니까? 아니 됩니다. 검찰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그 봐요.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네.
서 박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여생을 보내야 된다. 네. 나라 하나 찍어라. 그러면 어느 나라 가서 저는 보내시겠어요? 당연히 1순위는 남아공이고요. 예. 2순위로 하자면 이제 모로코도 저도 몇 번 갔는데 아주 굉장히 모로코, 좋아요. 예. 북아프리카. 그것도 이제 날씨도 좋고 또 이제 조금 좋은 게 더운 날씨에 약하시군요. 아닙니다. 더운 날씨도 제가 강한데 오래 장기 살다 보면은 이제 살려면은 아무래도 날씨가 좀 고려가 돼야 하는데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 발 조금만 건너면 또 유럽과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문화 생활도 좀 아프리카에 싫은 거야. 아닙니다. 저는 아프리카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도 남아공에서 공부하셨다는데 기억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도 남아공 때. 저는 원래 이제 좀 성공하면은 사실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여생을 좀 보내는 게 좀 소원이었거든요. 성공이 잘 안 되십니까? 이만하면 성공하셨던 것 성공보다도 같은데. 이제 이 남아공 그 케이프타운 집값이 너무 비싸져 갖고 제가 좀 가서 거주하기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아파트 팔아도 가면 좀 어느 정도 그래요? 그렇게 비쌉니까? 얼마인데? 왜 그러냐면 그 케이프타운만 해도 이제 국제 도시다 보니까 전 세계 뭐 아. 유명 배우들부터 시작해서 사업가들이 아, 바닷가 보이는 좋은 집들은 거의 뭐 이렇게 네. 다 그들이 구매하고 있어. 거기는 아파트 아니라 단독주택 문화 아닙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조그만 이제 이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고. 굉장히 그 일단 위치만 좋으면은 바다 보이는 또 이 거기가 또 지중해성 기후다 보니까 기후가 워낙 좋다 보니까 날씨 좋고 또 이 자연 경관 좋다 보니까 케이프타운에 사는 거는 하나의 이제 백인들도 하나의 그 로망이죠. 야. 케이프 수도에서 케이프타운 수도는 아닙니다. 이 남아공은 이제 참고로 수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행정 수도는 프레토리아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궁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케이프타운의 입법 수도 국회가 거기 있습니다. 음. 그러면 사법 수도 이제 대부분 같은 사법 수도는 블룸폰테인에서 이 남아공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시는 요하네스버그라고 이제 프레토리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요하네스버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살기에는 케이프타운이 좋다.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집값이 나머지 비싸. 뭐 프레토리아나 이 요하네스버그도 그것도 해발 1,700m 고도입니다. 네. 고도다 보니까 날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좋아서 뭐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집값이 살수 있습니다. 문제다. 자, K 부동산에 진출. K 부동산이 진출해야 되겠네요. 참고로 아프리카도. 지금 현재 그 남아공이 환율이 워낙 떨어져서 예. 달러로 가자면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또 그러네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살 수 있겠네요. 제가 공부할 때는 1달러당 6란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란드가 그 나라 란더? 화폐인데 예. 지금은 이제 15란드 이렇게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두 배 이상 가치가 야. 세 배 가까이. 네. 시간이 다음 시간 시간에 가는 줄 오셔서 몰랐네. 남아공 부동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남아공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네. 아프리카 언제든지 궁금하다. 아프리카 부동산 이야기. 예. 예.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네. 재밌는 일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사자 코트를 뽑는다든지는 재밌는 이야기 많으니까요. 야, 왜 그런 거 안 해주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모셨네 오늘. 다음에 한번 다시 알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아프리카 남아공 부동산 사자 코털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서상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